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약지 468조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예전에 교환이 나간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일부 다른 자에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3분의 1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3분의 1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3분의 1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3분의 1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도라는 용어는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넘길 양자에 넘길 도자를 써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은 전부에서 3분의 1을 떼어내서 다른 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공시해요. 그러면 을은 지분을 얼마로 취득합니까? 을은 공유자 지분은 을이 얼마를 취득합니까? 3분의 1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하고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이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 전부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분 전부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병은 을로부터 지분 전부를 넘겨받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2번 을의 지분 2번 을 지분 전부 이전 이렇게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지분을 얼마큼 취득할까요? 네? 병은 지분을 얼마큼 취득해요? 3분의 1을 취득할 겁니다. 그래서 2번 을 지분 전부를 이전하겠다라고 공시하고 병은 3분의 1 지분을 취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 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절반을 넘기더라는 겁니다. 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절반을 병에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은 얼만큼 지분을 취득합니까? 6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3번 병 지분. 병이 지분이 얼만큼 있습니까? 네,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죠. 3번 병 지분 3분의 1 중 일부를 이전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3번 병집은 3분의 1 중 일부를 이전하겠다라고 공시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길한데 아주 불길한데 네. 여기에 6분의 1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정의 지분은 얼마큼 취득하는 겁니까? 공유자 지분 정은 얼만큼 취득하는 겁니까? 6분의 1을 취득합니다.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면 여기에 6분의 1이죠. 정확하게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가로 안에는 넘어가는 지분, 전체 중에서 넘어가는 지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병 지분 3분의 1 중 일부 6분의 1 가로를 친 다음에
6분의 1 이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 2분의 1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6분의 1을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지출이 2년 전에 됐는데요. 득점하신 분이 거의 없으셨어요. 요게. 네.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실 겁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재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제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안에는 뭐가 있죠? 물권 행위가 있어요. 이걸 민법에서 물권 행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 행위 안에 있다라고 해서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권 행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 행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이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 안에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인론 또는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채권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물권 행위도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이걸 유인성설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은 변동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복귀합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회복이 됩니까? 갑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행위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등기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 명의로 되어 있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갑에게 있죠. 따라서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왜냐하면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회복이 되죠. 등기부만 놓고 판단한다면 을이 이익이 발생해요. 따라서 이 을은 등기 권리자. 이렇게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을의 명의가 회복이 되는데 이 을명의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죠. 따라서 을명의 등기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갑의 명의가 회복이 돼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갑의 명의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병을 이 사람들은 말소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줘요. 왜? 갑의 등기명의 회복하라고 해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등기소에 가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요 갑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판결을 가지고 말소를 해야 돼요. 문제는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을과 병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말소 등기 못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제때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권리가 있어도 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부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 다음에 정도 있고 무도 있고 A, B, C, D 이렇게 쭉 나와 있다면 전부 다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한 명이라도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회복을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고 간단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병의 이름에서 그냥 곧장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여기에 쭉 100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D가 있어요. 그러면 곧장 D에서 곧장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 갑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공동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여러 건 하는 대신에 한 건의 이전 등기를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곧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4번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등기하면 이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원칙은 뭐가 될까요? 공동신청. 그러면 상대방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은 몇 사람만 소송을 걸면 됩니까? 한 사람만. 맞죠? 네. 굉장히 큰 이익이 되죠. 네. 따라서 이게 우리 대법원이 인정해주는 굉장히 특이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할 테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출제는 뭐로 됐느냐면 108조에 의해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더라는 겁니다. 출제는 이걸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민법 108조에 의하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을은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얘 병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요. 이것이 말소가 되면 이 을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따라서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이 되겠죠. 권리가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 줬으니까. 따라서 이 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 또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선의이더라는 겁니다. 선의. 병이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선의.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보호를 받게 돼요. 그렇다면 병이 승낙을 안 해준다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받아내야 되죠. 그런데 병이 선의니까 판결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승낙도 못 받고 재판서 등본도 없게 돼버리면 이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맞죠? 그러면 말소 등기는 병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를 못 합니다. 무슨 등기하면 될까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다만 요 병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요 갑은 깨끗한 소유권, 을에게 넘길 때는 깨끗한 소유권 넘겼죠. 그런데 깨끗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병의 저당권에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소가 안 되니까, 병 때문에 말소가 안 되니까 이 병의 저당권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전 등기 받아야 되겠죠. 하나도 못 찾아오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괜찮겠죠. 이때 하는 게 뭡니까?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출제가 요게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요거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원칙은 공동신청이겠죠? 맞아요. 얘가 뭡니까?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 권리자. 이쪽에서는요. 병이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결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를 보시면 거기 신청이 나와 있죠.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현재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 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신청인 중에선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즉 옛날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렇죠. 2번을 보시면 공무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구죠? 소유권자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자. 3번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 누구죠? 소유자. 상속이니까 소유자.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등기무자는 누구죠?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자. 그자가 등기무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거기 2번, 3번, B, C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시하겠죠. 그런데 등기 원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정명의 회복.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정해놨느냐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 이것이 무효. 너무 등기 원인이 무효가 많죠. 그럼 이 모든 무효를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뭐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하자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정명의 회복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등기원인 날짜는 이거겠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그 날짜를 등기부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록하지 말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기 보시면 거기 첨부정보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토지거래 허가증은 언제 첨부합니까? 첫 번째 유상일까?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까?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까? 가등기가 포함이 될 겁니다. 기억나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하겠죠. 그런데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일까요?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일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입니까? 아니에요. 187조가 적용이 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농지증을 첨부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농지증 언제 첨부하자? 첫 번째, 농지일 것.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또는 자신의 의지로 취득할 것. 세 번째, 새로이 취득할 것. 네 번째,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로이 취득하는 겁니까? 원래 자기 겁니까? 네? 원래 자기 거죠.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못 외워요. 이거 따져보시는 거예요. 이걸 외워놓고서 따져보시는 겁니다. 이거 외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고 토지허가서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봤자 기억 안 나셔요. 이렇게 따져보셔야지만 출제가 됐을 때 득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나와 있는데 원칙은 당연히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다만 판결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독신청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해야 될까요? 등기필 정보. 맞아요. 네, 맞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실 건데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A, B, C. 이것도 여러 번 한 건데 네, 기억하면 좋겠는데 갑은 A, B, C 셋이 존재합니다. 여기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분 결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는 미리 죽여버렸어요. 상속분 결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죠? 상속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러면 법에서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상속분은 얼마냐면 공평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불러요. 법에서 정한 상속분. 여기 배우자가 있으면 얘네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져서 제가 없앴어요. 배우자는.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를 하겠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A가 3분의 1을 취득할 테고 B는 3분의 1, C도 3분의 1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A, B, C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갑 등기부자. 따라서 등기부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상속인 1위는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전원 명의로.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외우실 때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요 A는 현재의 직업이 무직, 그리고 B는 의사, C는 고위 공무원. 요 무직인 이유는 고시 공부만 20년 했어요. 고시 공부만. 그래서 결혼도 못했고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겠죠. 그런데 얘가 형이에요. 그러면 A는 동생들 불러갖고 이거 내가 제사 지내야 되니까 내가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동의해 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가 성립이 된 겁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면 딴소리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기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속인들은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에서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져도 무효예요. 상속인이 전원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또한 상속인 아닌 자가 한 명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만 전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도장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도 될까요?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 진짜 ABC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AB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 사망시로 소급을 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갑 사망시까지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등기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갑이 사망하자마자 이 재산은 누구에게 기속이 돼야 될까요? A에게 기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됐죠. 이건 제대로 된 등기입니까? 잘못된 등기입니까? 잘못된 등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된 등기죠. 그러면 일부 불일치, 원시적 일부 불일치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는 누구의 이름만 나타나야 될까요? A만. 맞습니까?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C. 따라서 이 소유권 경정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수인이 있을 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두 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갑이 사망하자마자 A, B, C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곧장 해버립니다. 즉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ABC는 장례식장에서 우리 재산 나누자 이렇게 곧장 협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곧장 상속 등기를 하게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요 A가 다 갖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곧장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A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A에게 넘기는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속 등기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종류. 그런데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도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거기 표를 보시면 거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등기 신청인을 보시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이죠. 단독 신청이죠. 상속 등기는. 니은을 보시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 등기를 신청해도 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을 보시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될 테고요. 등기 원인 날짜는 상속 개시 시, 즉 비상속인 사망 시점이 되겠죠. 첨부 정보는 비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죠? 요거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날짜는 언제죠? 갑 사망시, 상속 개시 시점이 되겠죠. 상속 등기 이후에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소유권 경정 등기. 그렇죠. 소유권 경정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경정 등기의 원인된 행위는 이거겠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 맞아요?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 경정 등기와 넘기겠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걸 텐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증은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입니다.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인데 이 유언을 하는 자를, 유증을 하는 자를 유증자라고 부르고요. 요 을을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유증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유증을 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갑과 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갑을 여기에 포인트를 넣어서 증여자, 그 다음에 을을 수증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유언과 증여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유증자, 수유자,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자, 수증자,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 유증은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서 유언은 단독행위죠. 따라서 유증은 여기에 포인트를 넣어서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증여계약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포괄유증, 또 하나는 특정유증.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갑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유증이라고 부르고요. 특정유증은 갑이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유증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부동산이 하나고 사람이 하나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 차이가 나타나냐면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그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일 때. 그러면 요 포괄유증은 뭐냐면 갑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것도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 이렇게 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을은 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얘도 지분으로 취득하게 돼요. 포괄유증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2분의 1씩 포괄유증을 하게 되면 요것도 2분의 1씩 갑과 을에게 넘어가고, 요것도 2분의 1씩 갑과 을에게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분으로 넘어가는 게 포괄유증입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을과 A가 있고 여기에 부동산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때 요 4개를 특정해서 을에게 유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특정해서 A에게 유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포괄유증은 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특정유증은 부동산 자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 이 포괄유증은 민법 1074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상속이 아니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봐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될까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런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민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187조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특정 유증은 아까 단독행위라고 얘기했죠.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즉 법률행위 일종입니다. 법률행위 일종이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취득, 즉 몇 조가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특정 유증은. 그러면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무엇까지 갖춰야 될까요?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등기를 갖춘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됩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 포괄 유증에서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특정 유증에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버립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이때 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을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를 해주는 건 유언을 집행하는 거니까 여기에 유언 집행자가 있을 겁니다.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갑이 지정을 하는데 갑이 지정을 못하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사고처럼. 그러면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도 있고 상속인도 있다고 한다면 이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 봅니다.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가 따로 없다면 이 상속인은 유언 집행자의 지위도 갖고 있고 상속인의 지위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튼 이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관계없이.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런 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등기 절차를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등기를 해준 거라고 했죠. 따라서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때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이거는 수증자는 유언 집행자의 지위와 수증자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와 유언 집행자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유언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 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15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셔요? 포괄 유증으로 인한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는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여기 보시면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여기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포괄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의 일종이죠.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을과 병에게 2분의 1씩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과 병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이 등기무자로서 공동으로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요 병이 요 을을 제쳐두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요 유언 집행자, 상속인과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속 등기와 달리. 왜냐하면 갑의 의사표시 안에는 병에게는 2분의 1 넘기겠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갑의 의사를 존중해서 을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상속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 나와 있는데요. 등기신청.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상속등기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상속인이라고 한다네. 곧장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넘어가죠.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속등기를 했다면 갑의 이름에서 그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갑의 이름에서 곧장 누구의 이름으로 넘어갑니까? 을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되는 거 아닙니까?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유증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죠.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상속 병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을 유증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원래 상속은 갑이 사망하자마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병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병이 갑이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거니까 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도 같이 취득하죠. 따라서 병이 유언집행자로서 을에게 등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등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속 등기를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이게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생략 등기예요. 따라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건 말소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지문이에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6번을 보시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러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표정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장이더라는 겁니다. 이 대장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하면 됩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면 되겠죠.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 유증의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셔야 됩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증의 가등기, 이거 여러 번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증을 합니다. 그러면 요 을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증자 사망 시. 맞아요. 그렇다면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현재에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 의하면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언은 유언자가 요 유언을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하는 방법은 유언장을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또는 기존의 유언과 다른 유언을 하게 되면 기존의 유언 중에서 배치되는 부분은 철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갑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가 이제 힘들어지죠. 따라서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확정이 된 것이죠. 맞아요. 갑이 생전 중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으니까 철회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이죠. 따라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유언자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가 없고 사망하게 되면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증과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게 사인증여입니다. 이 사인증여는 누군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이를 사인증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군가 사망을 해야지만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따라서 을에게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장래에 어떤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사인증여는 유언이 들어가 있을까요? 유언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유언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 유언과 관련이 없으니까 갑이 이 사인증여 계약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확정. 처음부터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증여와 유증은 비교가 되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보시면 유증의 가등기 나와 있는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확정이 됐으니까 가등기가 가능하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나와 있는데 등기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유언자 사망 날짜가 되겠죠. 왜?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만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맞아요. 따라서 조건성 지시, 기한 누례 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유류분 이것도 뭐 여러 번 한 거죠. 먼저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유산으로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머물 유자예요. 남겨줘야 될 상속분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유산으로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상속분 즉 유산으로 상속인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상속분 이를 유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류분은 어떠한 개념이 있느냐면 여기 이렇게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법정 상속분은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유일한 아파트를 C에게 유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그 부모님이 자식들 이뻐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픔의 강도는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를 막내딸인데 제일 예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재산을 갑이 C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A와 B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겁니다. 유산으로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넘어가야 될 상속분이 있어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럼 이 유류분이 왜 인정이 되느냐면 이 재산은 갑이 혼자 모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자식들도 덜 먹고 덜 쓴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덜 먹은 것이고 사고 싶은 거 덜 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희생을 부담해서 이 재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가장 지분이 많지만 자식들도 일정한 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속재산을 가족재산으로 보는 게 통설이에요. 가족재산. 물론 피상속인이 지분이 가장 많지만 자식들도 다른 가족들도 일정한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러면 유증을 하게 되면 유류분이 침해됐죠. 맞아요.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관은 수리해야 되느냐? 수리할까요? 수리하지 않을까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죠. 형식권 심사권밖에 없는 그 등기관이 권리가 침해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등기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C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 A와 B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류분권을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의 침해 여부를 등기관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법관만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들의 신탁등기는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했죠? 지난주에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가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먼저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를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시죠. 뭐 여러 번 한 거예요. 공동소유도. 여기에 갑을 병이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이를 공동소유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죠. 뭐가 있습니까? 공유, 또 하나는요 합유, 또 하나는 총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공동소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 번 한 거 맞죠?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때 공유는 개념이 뭐죠? 네?
보여요. 여러 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그림도 똑같고 설명도 똑같은데 왜 기억을 못 하실까요? 공유는 뭐예요? 개념이 모르셔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유는 지분은 뭐냐면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불러요.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예를 들어서 갑은 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점들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점들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요거를 3분의 1씩 이렇게 쪼개 보면 이렇게 쪼개 보면 갑이 단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갑 들어갈 테고 값 들어갈 테고 값 들어갈 테고 여기도 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을 병이 3분의 1씩 소유한다면 이렇게 3분의 1씩 소유한다면 여기는 누가 될까요? 을, 병. 여기도요. 을, 병. 을, 병. 을, 병. 이게 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분의 개념이 뭐냐면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이렇게 부릅니다. 한 개 소유권이라는 얘기는 이거 갑이죠. 근데 갑을병 이렇게 지분으로 갖게 되면 한 개의 소유권이 3등분돼서 하나씩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분의 개념은 민법에서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이게 정확한 지분의 개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를 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바로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공유. 그러면 지분이 더 있을 겁니다. 지분이. 갑을병은 더 지분이 있을 거예요. 공평하게 예로서 공평하게 3분의 1씩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걸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유는 공유지분으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거. 이를 공유라고 부릅니다. 공유지분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 이를 공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합의는 뭐죠? 네? 뭐라고요? 뭐 현실이긴 한데 공시법 선생님이 암만 민법의 내용을 주라고 떠들어도 민법 선생님이 다른 얘기하면 공시법 선생님이 한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네? 비중이 다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이 다르니까. 그래서 공시법 선생님이 아무리 정확하게 딱 설명을 드려도 민법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해 버리면 네, 민법 선생님 얘기만 기억나고 공시법 선생님 얘기는 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네. 뭐라고요? 합의는 뭐죠?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념이 이 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유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유지분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거 이를 합유라고 부릅니다. 합유지분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거 이를 합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합유도 지분이 있겠네요. 가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그래서 합의의 개념은 합의 지분으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이를 합유라고 부르고요. 합의 지분이건 공유지분이건 지분의 개념은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합의 지분과 공유 지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합의 지분과 공유 지분의 차이점은 뭐죠? 처음은 맞습니다. 이 합의 지분은 이 합의자 간에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거. 이게 합의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은 공유자 간에
공동의 목적이 없는 것. 이게 공유 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와 합유의 결정적인 차이는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유라고 불러요. 이 공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만들어진 개념이냐면 개인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한 로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로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공동의 목적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했죠. 공동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로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거는요 게르만 시대, 게르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르만에서 촌락 공동체의 공동 재산을 보통 합유, 총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의 목적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이 합유와 총유인데요. 어느 것이 공동의 목적이 더 강할까요? 이거는 좀 약한 겁니다. 이것보다는. 여튼 이거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합유라고 부릅니다. 합유 지분. 되셨을까요? 총유는 뭐죠? 공동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 가불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라고 부릅니다. 총유는요, 가불병이 공동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불러요. 이때 이 단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비법인 사단을 얘기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불러요. 총유.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공유 지분은 공동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이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또는 상속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죠?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불러요. 가불병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또는 상속시키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를 공유지분의 처분의 자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양도를 했다면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맞아요.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을까요?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분을 이전 등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균분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됐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 합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 공동의 목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처분이 금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양도하는 것이,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분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를 않아요.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은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공동의 목적은 유지가 되겠죠.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등기를 해야 되느냐면 이런 등기를 합니다. 갑, 을, 병의 이름에서 A, 을, 병으로 바뀌는 등기.
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 등기의 이름이 뭐냐면 합유 명의인 등기 명의인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형식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네, 가.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A. 맞아요. 플러스 동의한 을병. 잔존 합의자.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합의명의 변경 등기는 즉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이전시킬 때는 합의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합의 지분을 취득한 자 플러스 잔존 합의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합의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잔존 합의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하나 더. 이 합유권, 공유권, 총유권 전부 다 뭐죠?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죠. 그렇죠. 이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 그 다음에 각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공유자 지분. 그래서 공유라는 문구가 여기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공유라는 문구가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공유, 갑을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 그 다음에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합유, 갑을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공유자 지분, 갑을병 이렇게 등기가 되고요. 합유는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합유, 갑을병 이렇게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총유는 어떨까요? 총유. 이 단휴회라고 한다면 총유는 어떻게 등기할까요? 총유, 산휴회 이렇게 등기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비법인 사단재단은 등기시장 적격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전, 산후회 이렇게 등기되죠. 그럼 총유라는 문구는 등기부에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총유라는 단어는 우리 등기법에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공유, 합유 이런 표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만 총유라는 표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알지 못하는 단어예요. 민법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냥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산휴회 이렇게만 기록하지 총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하나 더. 소유권, 여기서 변경 등기라는 개념과 이전 등기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 그 불일치 부분을 고치는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맞아요. 등기 내용 중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는요, 주체가 바뀌는 등기가 이전 등기예요. 주체의 변경을 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의 변경을 변경,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불러요. 이때 공유권, 합의권, 총유권,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면 소유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일까요? 내용의 변경일까요?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일까요? 주체의 변경일까요? 내용의 변경.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었는데
합의는 다른 거는 안 바뀌고 공동의 목적만 생겼죠. 또는 합의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는데 공유로 바뀌면 공동의 목적만 사라지겠죠. 이건 내용의 변경이지 주체의 변경이 아닙니다. 주체는 어때요? 똑같죠? 가불병, 가불병. 똑같잖아요. 따라서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은 주체는 안 달라졌고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은 주체는 안 달라졌고 내용만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어떨까요? 합의에서 총유로 또는 총유에서 합의로. 이거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 합의의 경우는 소유자의 주체가 누굽니까? 가을병. 총유는 주체가 누구죠? 산휴회. 주체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달라졌죠. 주체가 달라졌으니까 소유권 변경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에서 총유로, 총유에서 공유로. 주체의 변경일까요? 내용의 변경일까요? 주체가 달라졌죠. 가불병에서 산유회, 산유회에서 가불병. 주체가 달라졌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변경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